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유익함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박플러스 시즌2 김혜선입니다. 국내외 이벤트에 정신없었던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국내 증시는 잘 마무리해준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는요, 여러분들의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 대박플러스 시즌2에서는 많은 내용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눈 크게 뜨시고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7월 12일 금요일 대박플러스 시즌2 오늘 함께 해주실 분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코너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대박플러스 시즌2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문자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으로 여러분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증권란에 들어가셔서 대박플러스 시즌2 시청자 와글와글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강의에 대한 궁금증이나 또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저희 전문가님들께서 답변을 잘 해주실 거라고 답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대박플러스 시즌2 홈페이지에 출연하시는 전문가님들의 강의 자료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공부하시는데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재훈 멘토님의 알찬 강의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코스피 지수는요, 자동차주의 급락 때문에 하루 만에 좀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지수 7.6포인트가량 밀려나면서 1869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이틀째 반등해준 모습이죠. 오늘 종가 532.47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정재훈 멘토님, 그리고 시장의 키워드와 함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조정을 받으면서 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일단 이번 한 주 동안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이 좀 나타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의 키워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불난 증시의 물뿌리나라는 키워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주 초반에 상당히 좀 밀려내렸던 지지부진했던 그런 흐름들 속에서 전일 버냉키의 립서비스가 좀 나타났었죠. 그러면서 시장에 큰 폭의 좀 상승세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렇지만 금일 같은 경우는 자동차주들의 급락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바로 중국 쪽에서에 대한 판매 제한, 규제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전일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숨고르기가 들어간 그런 모습들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급락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 때문에 시장은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를 하지 못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대한 부분들 한번 리뷰를 좀 해보면서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시간 동안의 차트의 모습을 보시게 된다면 아마도 이때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기술적인 분석을 좀 보게 된다면 급락 이후에 목표치를 찾을 때는 단기 11선, 그리고 그 다음에는 21선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결국에는 21선 언저리까지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나서 조정의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추가적으로 밀릴 수가 있느냐, 아니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한번 놓고서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랬을 때 추가적인 반등 시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에 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하락 N자의 모습들로 밀려 내려올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결국엔 하락 N자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버냉키의 립서비스가 나타나면서 한 차례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보게 된다면 이 큰 상승 N자형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목표 지수를 따져보게 되면 약 1900포인트 정도 때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벤트 거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 GDP 발표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 수요일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버냉키의 증언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들 아마도 시장에 대해서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재료들을 놓고 보게 된다면 주 초반에는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가
주 후반대쯤에는 강세로 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이번 주말은 오늘 같은 경우 약 0.4% 정도 밀려 내려왔지만 일단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너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일단 다음 주엔 좀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편안한 주말을 좀 보내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훈 멘토님과 오늘의 마감 시황 그리고 함께 키워드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 관심 종목 한번 점검해봐야 될 텐데요. 지난주에 주셨던 종목이 로엔과 KT 뮤직이네요. 네, 제가 관심 종목으로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로엔 그리고 KT 뮤직 두 종목이었었습니다. 일단 로엔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가 14,400원 정도로 좀 설정을 해드렸을 겁니다. 근데 현재 2.4%에 대한 손실권역에 진입을 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손절가를 좀 이탈해 놓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따져보게 된다면 2.4%인데요. 2.4%의 손실권역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때 241선을 좀 기준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결국엔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 못하고 박스권역에 지금 이제 갇혀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박스 하단권역이 지지가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재차 상단권역까지 상승 시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대응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최근에 형성되어 있는 저점, 이 거래일 전에 저점이 형성이 됐었죠. 그 자리대를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손절로 좀 대응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KT 뮤직입니다. KT 뮤직 금일 강한 상승을 좀 보면서 상한가에 좀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개별적인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큰 폭의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중바닥을 형성해주고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저점 마디를 따져보게 된다면 약 5,200원권역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디의 목표치가 그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200원대 라인대가 상당히 매물대가 존재하고 있는 그런 구간들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상한가에 안착을 해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시초가가 형성이 될 겁니다. 만약에 시초가가 강한 갭상승 출발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시초가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해 놓고 그리고 난 이후에 나머지 부분들은 약 5,200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 시도를 좀 노려본다면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훈 멘토님의 지난주 관심 종목이었죠. 저희 로엔과 KT 뮤직까지 점검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멘토님의 알찬 강의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채널 고정해주세요. 마디매매로 주식시장을 정복한다. 남들보다 뛰어난 실력과 안목으로 마디매매 기술을 낱낱이 분해해보는 시간. 정재훈의 마디분석 매매 기법 지금 공개됩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되는 강의 내용에는요,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찬 강의 내용 준비해 왔고요. 그리고 정재훈 멘토님의 관심 종목까지 여러분들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재훈 멘토님 오늘은 어떤 강의 내용 준비해 오셨나요? 예, 여전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단 시장의 흐름과 종목 접근 방법을 나머지 부분도 좀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시장이 좀 상당히 힘겹게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장에 좀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난 시간에 있었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을 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좀 빨리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낙폭과대에 대한 종목 접근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죠. 시장이 함께 급락을 했던 그런 모습들. 같이 상승을 했던 종목군들이 시장에 밀려 내려옴에 따라 종목까지 같이 빠져 내려오는 그런 종목군들을 먼저 1차적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시장과 함께 상승을 했고 하락했던 종목들의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이중바닥, 단기 분봉상의 이중바닥의 모습을
형성을 하고 나서 일단 반등 시도가 나타난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키포인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우선적으로 시장에 급락이 나오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많이 빠진 종목군들부터 먼저 공략 대상에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흐름들 단기적으로 10% 이상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 이상까지도 수익이 날 수 있는 빠른 매매 방법이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들을 하시고요. 기준점은 최근에 형성된 저점을 기준으로 접근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시장이 급락이 나왔고 저점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갭상승이 출발했던 아니면 저점을 형성을 하면서 양봉의 모습들이 출현했다라면 그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한다라는 부분들, 저점이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는 손절로 대응을 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게 바로 기준점이라는 부분들이고요. 1분 봉상의 242동 평균서부터 분할 매수 포인트로 접근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즉 1분 봉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과정이 나타나고 난 이후에 눌림목 구간들이 형성됩니다. 그때는 242평부터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는 게 포인트다. 그리고 목표치는 1차는 1봉상의 11선, 그 다음에는 21선을 목표치로 삼으면 좋다라는 부분들, 이게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들이었었고요. 그 다음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순환매에 대한 종목 접근이었죠. 낙폭과대, 즉 빠른 반등 이후에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는 업종별로 순환매가 전개가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여기서 순환 상승이 좀 전개가 되고요. 시장 대비해서 적게 빠진 종목군들의 상승이 이어지는 흐름들입니다. 즉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가격 메리트를 느끼고 나서 매기가 쏠리게 돼 있고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일정 부분 차익을 하게 됩니다. 차익을 하게 되고 난 이후에는 적게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로 베팅을 하겠죠. 그게 바로 순환매의 원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적게 하락한 만큼 빠른 상승보다는 스윙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 이 부분들은요. 낙폭과대 같은 경우는 적게는 10%에서 20% 이상 수익이 날 수가 있겠지만 스윙 관점, 이 순환매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금 수익률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인 소요도 아마도 단기적인 낙폭과대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되겠지만 이 종목 같은 이런 흐름들 같은 경우 2박 3일 정도를 목표로 두고 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의 이탈보다는 이중바닥을 형성하면서 추가 상승을 시도한다라는 부분들, 이 흐름들 같은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저점에 이탈되는 그런 흐름들보다는 저점을 지지를 하고 이중바닥을 형성해주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우선 1차를 전 고점을 목표치로 대응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거하고 좀 틀린데요. 낙폭과대에 따라 낙폭과대로 밀려 내려왔으면 1차는 11선, 2차는 21선의 목표치인데요. 지금 현재 전고점을 목표치로 대응을 한다라는 분들은 시장이 많이 올랐다가 적게 빠졌습니다. 적게 빠져 있는 상황인 만큼 박스권형으로 진행이 될 수가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돌파를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박스권 상단권역에서 매도를 한다라는 부분들, 여기에서 필히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거래량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1차적으로 전고점을 목표치로 좀 대응을 하는데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일단 그 전고점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이겠죠. 그렇다면 전량 이익 실현할 건지 아니면 절반 정도로 이익 실현하고 추가적인 상승 시도를 노려볼 것인지 그 부분들을 판단하는 잣대는 거래량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장의 급락에 따라 하락 이후에 첫 양봉의 저가를 기준점으로 대응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즉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투매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처음으로 형성된 양봉의 저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겁니다. 즉 그 자리대를 이탈해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일단 낙폭과대 부분들, 그 다음에 순환매에 대한 부분들, 이 두 가지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일단 지금 제가 여기에서 따로 이제 틈새적으로다가 다음 주에 볼만한 종목군들을 먼저 좀 한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제가 제안을 해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 위닉스라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상당히 비가 많이 오고 있죠. 즉 장마철입니다. 장마철인데요. 제가 위닉스를 좀 준비한 종목은 종목을 선정한 이유는요. 우선적으로 국내
제습기 시장의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올해 큰 폭의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맞춰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또 한 부분들은 지금 이제 제습기 시장이 성장세가 좀 꾸준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도 약 7%에서 12% 정도 시장에 대한 이 성장을 좀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많이 이제 반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순환매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질 부분들은 아마도 종목별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강했던 종목군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많이 빠져서 하락 N자형의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전고점, 즉 고점을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한 차례 눌림목 이후에 재차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시장에 대비해서 상당히 강한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다음 주 같은 경우도 매기가 쏠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한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봤을 때 실적에 대한 증가 부분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슈와 모멘텀, 그 모멘텀 부분들은 제습기 판매에 대한 증가 부분들, 이러한 포인트를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추가적인 트레이딩 관점을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적인 모습들을 잠깐 좀 보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기관 쪽에서는 상당 부분 좀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좀 됐었습니다. 반대로 그 외국 기관 쪽에서 매도한 물량을 외국인 쪽에서 좀 받아주는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됐었죠. 근데 최근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기관 쪽에서 매수를 좀 해주는 모습들이 전개가 됐고요. 반대로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기관에서 매도를 할 때는 외국인 쪽에서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반대로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기관 쪽에서 좀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 보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연기금 쪽에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 쪽에서도 일정 부분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즉 개인 쪽만이 매매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아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오늘 종가가 9,460원에 좀 형성이 됐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우선적으로 매수 포인트는요. 9,400원 이하권역에서만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조건 9,400원이 매수 단가가 아니라 9,400원부터 분할 매수로 매수 포인트를 잡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21선이 이탈되는, 약간 이탈되는 흐름들인 약 8,900원 라인대가 있을 겁니다. 그 8,9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일단 손절로 좀 대응을 하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차와 2차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1차의 목표가는 1,5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2차 목표가는 좀 1,000원 올려서 11,500원인데요. 여기에서 순환매 종목군들이 나타났을 때 그런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일단 1차적인 목표치는 전고점 부분까지를 목표치를 한번 잡아보자라는 부분들 지난 시간에 아마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2차 목표가를 11,5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던 부분들은 이 상승 마디로 올라가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그 자리대가 약 11,500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500원을 2차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제가 제안을 해드렸던 종목군들을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슬 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해야 될 부분들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이동평균선에 대한 활용입니다. 최근에 이전에 좀 해드리는 것보다 먼저 이 부분들을 좀 해드리는 게 좀 더 낫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걸 좀 먼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주가가 상승을 한다는 것은 정배열 구간이 지속이 되는 것과 같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우상향에 대한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정배열 구간, 즉 단기 이동평균선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긴 장기 이동평균선이 맨 밑에 있는 정배열 구간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부분들이에요. 그 부분들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어야지만 상승은 꾸준히 유지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포인트인데요. 단기 매매의 활용은 보통적으로 5일선을 이용을 합니다. 이 5일선을 이용하는 이유는 일주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일단 5일선이기 때문에 일단 5일선을 기준으로 놓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3일선도 본다라는 분들은 아마 지난 시간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 얘기는 이 3일선이라는 이율은 우리나라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투자자분들의 평균 보유 기간이 3일이기 때문에 3일선까지도 형성이 됐다라는 부분들 기억 아마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계산하는 방법이 있죠. 5일선은 30분 봉상에 62평이 해당된다라는 부분들 아마도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10분 봉을 좀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죠. 이 10분 봉은 약 180 이동평균선이 됩니다. 이 부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주식이 시장을 열면서 하루에 개장되는 시간들이 6시간이 개장이 됩니다. 6시간이 되는데요. 30분 봉 같은 경우는 30분에 캔들이 하나씩 생기기 때문에 1시간에 2개의 캔들이 생기죠. 그러면 6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12개가 됩니다. 12개가 되니까 곱하기 5를 해주게 되면 60개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30분 봉상의 5일 선은 약 62평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10분 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똑같은 기준으로 따져보게 된다면 11선이 그 180 이동평균선이 1봉상의 5일선 가격이다라는 부분들. 근데 이 부분들이 왜 중요한지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차트를 좀 보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이 상승 전환을 할 때 매수 포인트를 잡는다라는 부분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중기적인 관점 혹은 스윙적인 종목에 선정을 했을 때는 큰 틀로 봤을 때는 241선을 기준으로 해서 잡는다라는 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근데 스윙 관점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은 아마도 21선을 좀 기준으로 잡는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즉 20일 이동평균선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라는 얘기는 즉 인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21선이 인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어서 들어와서 물려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21선이 상승각을 그리는 각 시점, 그 시점을 이용해서 매매 포인트를 잡는 게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좀 쉽게 이해가 좀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 전환이 되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먼저 1분봉이 먼저 정배열이 전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분봉, 10분봉, 30분봉, 그 다음에는 60분봉이 정배열로 전환이 되겠죠. 이렇게 단기적인 짧게 분봉부터 길게는 1봉, 주봉까지도 정배열로 서서히 진행되면서 주가는 상승을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기준점은 242평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1분봉으로 보든 5분봉으로 보든 30분봉으로 보든 이 부분들에 있어서의 기준점은 242평선을 기준으로 본다라는 분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들은 제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런 모양새, 일단 이 부분들은 3분봉 그리고 5분봉 10분봉, 30분봉입니다.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요. 우선 저 종목을 하나씩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T 뮤직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KT 뮤직이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종목군들의 쭉 한번 크기를 늘려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상승을 하는 시점, 이 부분들을 좀 따져보게 된다면 갈색선이 242평입니다. 항상 정배열이 먼저 전환이 되죠. 이게 3분봉입니다. 3분봉인데요. 3분봉이 먼저 정배열이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5분봉입니다. 이게 5분봉인데요. 그 다음에는 5분봉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엔 10분봉, 10분봉이 정배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0분봉이 정배열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 부분들을 제가 확대를 해서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적으로 KT 뮤직 같은 경우는 전날입니다. 11일 날 3분봉상에서 242평을 따라서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는 모습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된다면 이 자리대거든요. 자, 지금 현재 11일 같은 경우는 횡보를 해주는 모습들이었었는데요. 242평을 기준으로 해서 쭉 이동평균선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조건이 하나가 맞아 떨어졌어요. 조건이 하나 맞아 떨어졌으니 그 다음 분봉을 봐야 되겠죠? 그 다음 분봉을 보니까 5분봉입니다. 자, 11일 날 전날입니다.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면서 이동평균선을 수렴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242평 기준의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10분봉을 보게 된다면 이제 242평선을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30분봉 또한 마찬가지로 240선을 242평을 목전에 좀 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정배 오늘 갭상승 출발을 하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해주는 모습들이 전개가 되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면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모습들이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에는 단기 매매를 할 때 가장 큰 오점이 뭐냐면 시세의 흐름들을 보면서 예측을 하고서 매동 매매라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즉 호가를 보고서 그냥 매수와 매도를 좀 결정짓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초보 시절에는 누군가가 많이 매수를 해주게 된다면 같이 편승을 해서 일단 수익을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손실을 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확률을 따져보게 된다면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더 높았다라는 부분들 기억을 하시고, 일단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들, 기술적 분석을 아무래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일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다음 종목을 보시겠는데요. 잉크테크입니다. 자, 잉크테크의 흐름들 마찬가지로 쭉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 모습들을 보시게 된다면 마찬가지죠. 정배열이 전환이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3분봉이 상승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5분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42평을 좀 기준으로 잡는다라는 부분들. 자, 5분봉상에 242평을 지지를 해주고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실 거고요. 10분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42평이 돌파되면서 시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30분봉 또한 금일 같은 경우는 30분봉상에서 242평이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이평선이 수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눌림목 이후에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셔도 좋겠죠. 이렇게 보게 된다면 아마 단기 매매 부분들은 상당히 좀 수월하게 좀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한 종목을 좀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 종목은 최근에 시세가 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입니다. 리캠이죠. 일단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자, 이동평균선의 흐름들을 보시게 된다면 매수 포인트를 어디에서 잡아야 되는지 부분들을 아마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시세가 났을 때는 일단 단기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 무조건 정배열이 만들어진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보통 242평선을 기준을 지지를 받아주고 그리고 상승을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팁 하나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리캠을 좀 보게 된다면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어요. 우선 일봉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6,000원대에서 만원대까지 급등이 나왔던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인데 리캠이 올랐습니다. 무엇 때문에 올랐는지 재료와 호재 부분들을 파악을 했다면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로 할 수가 있겠지만 리스크가 어느 정도 상존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겠죠. 그렇다면 다른 종목군들 2차 전지 소재 섹터 쪽에서도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업종 내 순환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바로 포스코 캠텍이라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시게 된다면 말이 틀려집니다. 일단 포스코 캠텍을 좀 보시게 된다면 많이 올라가 있지가 않습니다. 일단 이건 일봉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종목을 선정을 하는 부분들은 하락 추세대가 돌파가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하락 추세대가 돌파가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 위엔 241선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매매에 대한 기준이 잡히지 않았던 부분들인데 업종 내 순환매를 보면서 이 종목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 있었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일부 소재 섹터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전개가 되었었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도
충분히 상승 시도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서 2차 전지 소재 쪽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리튬이라는 종목군들도 한번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아마 말씀을 좀 드렸을 것 같은데요. 정배열로 전환되고 있는 그 시기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포스코캠텍, 즉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어느 정도 섹터 혹은 업종 내에서 순환매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 기술적인 분석에 의해서 많이 힘들다, 어느 정도 종목 선정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정배열권역으로 진입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위주로 먼저 압축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종목을 골라내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 능력이 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이 1800개가 넘는 종목군들 중에서 과연 종목군들을 몇 개나 찾아낼 수 있겠느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럴 때는 조건 검색을 일단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제가 그 부분들도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조건 검색을 좀 보시게 된다면 이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제가 해드리는 부분들은 키움증권에 있는 부분들이에요. 일단 여기서 보게 된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뭐 기술적 분석상에서 주가에 대한 이동평균선을 보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각 부분들을 맞춰놓고 보시면 돼요. 자, 각각의 이동평균선들이 242평 위에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가격과 이동평균선이 10분 봉상에서 242평을 넘어서 있는 거, 그 다음에 30분 봉상에 242평 위에 있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5분 봉상에 242평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1분 봉상에서 만약에 240평 위에 있다라면 이격이 상당하게 벌어져 있는 종목군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격도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즉 2평 이격도, 1분 2평 그 이격도가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98%에서 102% 이하권역에 있는 이런 종목군들을 딱 만들어 놓고 검색을 누르게 된다면 약 376개가 나옵니다. 376개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 부분들을 다 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안 좋은 부분들이나 아니면 좀 부실한 기업들은 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대상을 변경을 클릭하시고요. 관리 종목과 담보 대출 불가능 종목, 투자 경고 종목, 우선주, 거래 정지 종목, 증거금 100%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하게 되면 걸러줍니다. 그걸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검색을 누르면 약 320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라든가 거래 대금 이 부분들을 다 조건에 맞게끔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끔 설정을 해놓으면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적으로 골라본 부분들이 LG U+입니다. LG U+를 좀 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좀 작아서 좀 안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확대를 해보도록 하죠. 조건 검색으로 찾은 종목군들입니다. 정배열로 전환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5분봉 또한 마찬가지로 242평 지지를 받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실 겁니다. 10분봉 마찬가지고요. 30분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된다면 종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목군들을 아마도 취향에 혹은 입맛에 맞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은 원고에는 없습니다. 원고에는 없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팁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니까요. 이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일단은 종목군들 선정에 있어서 좋은 일단 종목군들을 선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요, 적극적 매매와 소극적 매매, 이 두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소극적 매매는 안 했습니다. 원고를 쓸 것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썼습니다. 소극적 매매와 적극적 매매. 일단 이 단어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소극적 매매 같은 경우는 시장이 급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시장이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전개가 되면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마치 급락을 해버리게 되면 자포자기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공포로 이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손절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즉 최바닥에 손절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나게 돼버리면 그 주식을 그냥 손을 떼버리고 맙니다. 결국 계좌는 여러분들의 계좌입니다. 결국 본인이 지켜야 되는데 이 부분들 언제쯤 원금을 회복을 할 수 있을까, 매수가까지 돌아올까 한없이 기다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소극적인 매매법입니다. 결국 이 원고에도 쓸 값어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극적 매매에 대한 부분들은 원고를 안 썼습니다. 자, 그러면 적극적 매매를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장의 급등락을 이용해서 투자자의 자산을 좀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즉, 어느 정도 이 트레이딩 혹은 그 다음에 스윙, 매매를 좀 겸해서 일단 자산을 좀 지키기 위한 방법인데요. 트레이딩이 아니라 투자자의 입장에서 유용한 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트레이딩을 하게 된다면 소위 말해서 물타기라는 부분들을 좀 하죠. 근데 투자자라고 따지게 된다면 물타기 부분들보다는 어느 정도 비중을 늘린다든가 수량을 늘린다. 이 부분들이 아마도 맞아 떨어질 겁니다. 자, 시장의 등락을 이용한 단가를 맞추는 법이에요. 단가를 맞추는 부분들인데 시장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즉 어느 정도 하락을 해주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반등이 나와줬을 때 비중을 축소를 하는 거죠. 비중을 축소를 하고 다시 재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손실률의 폭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주식의 수량을 늘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가장 큰 강점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손실률의 폭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는 원금의 빨리 회복을 좀 더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주식의 수량을 늘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투자의 마인드로 보게 됐을 때는 적은 원하는 수량을 만큼 일부의 물량을 늘릴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뭐냐면 기준점에 이탈 시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고 좀 적혀 있을 겁니다. 이 부분들은 저점입니다. 최근에 형성돼 있던 저점, 그 자리대를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는 손절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하나씩 보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매매를 했던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파트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파트론을 보게 된다면 지난 시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시장이 밀려 내려오면서 하락 N자로 마무리가 됐었고요. 그 하락 N자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강한 반등이었었죠. 여기에서 목표치는 1차 11선, 2차가 21선이다 라는 부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단기적으로 목표치를 달성한 이후에 조정을 받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이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내가 파트론이라는 주식을 1000주를 사 있습니다. 1000주를 사게 됐다면 만약에 매수 단가가 25,000원이에요. 25,000원에 1000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약 손실폭이 30% 이상 손실이 좀 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반등을 이용해서 20일 이동평균선까지가 어느 정도 반등의 목표치가 된다고 하더라라고 했다면 이 20일 이동평균선 즉 2만원 정도에서는 비중을 축소를 하는 겁니다. 축소를 하게 된다면 절반 정도를 팔았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손절로 좀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2만원에 매도를 했던 그 자리를 다시 밀려 내려오는 자리대에서 재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즉 2만원에 500주를 팔았다라면 약 1000만원이 되겠죠. 1000만원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일단은 저점에서 약 17,000원대에서 매수를 하게 됐다라면 주식의 수량을 더 싸게 사는 거기 때문에 가지고 매도한 금액만큼 더 많은 금액을 살 수가 있겠다라는 주식 수를 늘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게 된다면 어느 정도 주식의 수량은 늘릴 수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단가 또한 마찬가지로 낮춰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적극적 매매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현재 상황 속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진행을 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이 언제 또 그만큼 더 빠질지 모르겠다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들을 못하시겠다라면 절반도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주식을 1000주를 갖고 있다면 그냥 단 10주 혹은 100주 정도만 먼저 매도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 가격보다 좀 더 싼 가격에 매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경험이 혹은 실제적으로 체험을 해보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렇게 매매를 하는구나 라는 방법론적인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단가 부분 또한 낮춰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량 또한 마찬가지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왜 제가 이거를 트레이딩이 아니라 주식을 투자자분들이 하는 게 더 유용하다라는 부분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소위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 부실주들이나 아니면 테마주 이런 종목군들보다는 좀 우량한 종목군들, 즉 실적이 기반이 될 수 있고 어느 정도 중장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많이 대응들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한테는 더 유리한 부분들이다라는 부분들이 바로 좀 여유 있게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군들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모베이스입니다. 모베이스 또한 마찬가지죠. 모베이스 또한 마찬가지로 크게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저점이 형성해주고 1차와 2차 목표치가 도달을 했죠. 그렇게 되면 바로 조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매수를 하게 된다면 단가는 낮출 수 있고 수량 또한 마찬가지로 단 한 주가 됐든 두 주가 됐든 주식 수량은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 늘어나고 난 이후에 실적이 기반이 돼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면 바로 상승을 해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단 실적주는 죽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주식은 외봉에 죽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쌍봉을 만들어 놓고서 죽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바로 적극적 매매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패한 종목은 없느냐 너는? 물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어떤 종목이냐면 자화전자입니다. 자, 자화전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많이 밀려 내려왔어요. 많이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여기에서 다음날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해놓고 난 이후에 11선 부근에서 매도를 했고 일정 부분 매도를 한 이후에 21선까지 올라가 주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선 부근에서 일정 부분 매도를 한 물량을 다시 조정을 받는 흐름들이 나오길래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는데 그 다음날 저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됐었죠. 그렇게 된다면 손절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바로 손절이 나왔기 때문에 손실이 좀 늘어났던 부분들이거든요. 결국에는 다시 좀 매수를 했던 종목군들이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지만 다시 여기서 재매수했던 종목군들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손절로 대응을 했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만을 가지고 트레이딩 좀 짧게 치고 빠지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자금을 투입해서 더 늘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리스크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자금을 투입하는 그런 분들이 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께는 필히 지금 저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투입된 자금은 무조건 빠져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올라가서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금만큼은 꼭 짧게 치고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볼만한 종목군들을 한 종목을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주 시장에는 아마도 자동차 쪽 섹터가 많이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자동차주를 먼저 우선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주들이 다음 주에 반등의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일단은 이쪽으로 매기가 쏠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는 순환매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겠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IT 섹터가 올라갔으니
자동차 부품 섹터가 올라갈 거고 순환이 구도가 나올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주 초반에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다면 지수에 민감한 부분들보다는 내수 섹터라든가 아니면 지수 방어형 종목군들, 거기서 일단 봐야 될 부분들은 제약 바이오 쪽이라든가 내수 쪽 종목군들을 봐야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좀 제안을 해드릴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몇 주 전에 공개 방송을 하면서 많은 수익을 좀 내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우선적으로 셀트리온 바이오 기업의 대표 주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인데요. 우선적으로 한 차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121선을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 241선을 안착을 하느냐 못하느냐 기로에 서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왜 봐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은 다시 분봉을 좀 한번 쪼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봉을 쪼개서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셀트리온의 모습입니다. 자, 셀트리온의 모습을 좀 보게 된다면 3분봉은 현재 10일부터 240평을 중심으로 해서 횡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이 나타날 때가 됐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5분봉 또한 마찬가지로 242평선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10분봉 또한 마찬가지로 240평 위에 저항대가 좀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30분봉은 현재 242평의 아래에 있는 위에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죠. 이러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유리하다. 자,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종가가 46,65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선 매수 포인트는 46,300원 이하권역에서 좀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일단 52,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짧게 43,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제안을 해드리는 두 번째 종목이고요. 일단 적극적인 매매, 어떻게 하는 부분들인다. 이 부분들, 심리와 결부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일단 시장에 대해서 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의 계좌를 한번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꼭 자산을 지키고 한번 자산 증식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정재훈 멘토님의 유익한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선의 활용과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단기 매매 기법과 적극적 매매 그리고 소극적 매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멘토님의 오늘의 강의를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대박플러스 시즌2 함께 해주신 분은요, 샘플러스의 정재훈 멘토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에서는요, 샘플러스 전문가들의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정재훈 멘토님 또한 샘플러스 전문가 방송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뿐만 아니라 멘토님의 투자 기법과 또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샘플러스 전문가 방송에 들어오시면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대박플러스 시즌2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에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